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 교수님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까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토론자 및 발표자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벌써 한 1년, 2년 전이네요. 한국 국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유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지정되어 있는 이 명성이라는 제도는, 다시 말하면 어림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여기 제천에 와서 관계 공무원한테 제가 설문을 듣고 지금의 농업문화유산을 만드는 데 참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때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와서 또 여러 전문가 분들께서 아주 제가 몰랐던 그리고 또 심도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상당히 참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선은 이 토론을 하실 분이 세 분이시죠. 세 분이신데 시간이 이미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6시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토론자분들한테는 지금 한 7, 8분 정도를 범위 내에서 말씀하시고, 혹시 시간이 남으시면 이 자리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어림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아마 여기 오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견을 같이 듣고 종합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지정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토론의 첫 번째는 아까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주로 농토목을 전공하고 계시는 건국대학교의 김선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와서 모르던 사실도 좀 새로이 한 사실도 좀 많이 있고, 또 이 분야를 네 분야로 나눠서 말씀하시니까 좀 정리가 잘 돼가는 듯한 그런 기분도 느껴집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관계매수입니다. 그래서 수자원의 활용, 특히 이제 농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거 관련된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림지의 여러 가지 그런 문화, 또 생태, 또 역사, 또 수리 이런 형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 전공과 관련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저수지의 기능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농경지에 물을 대주는 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물이 있는 곳은 이제 생태적으로 상당히 유효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이런 농약이라든지 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태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만, 과거의 영농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종다양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이런 의림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서 그 종다양성이 상당히 좋은 곳으로 그렇게 제가 조금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그런 문화적인 요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산이라든지 또는 저수라든지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많은 그런 이벤트, 또 축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문화적인 그런 유산에 대한 그런 정리가 또 상당히 제 나름대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전문가님들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 개씩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종 박사님 오늘 물리탐사에 대한 거를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특정 저수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정밀한 물리탐사를 한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작업이고, 시간이 걸리면 또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데, 이런 것을 이게 집중적으로 했다는 것에 제가 놀라움을 금하지 먹었고요. 정말로
큰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공개가 됐고 뭐 그런 축적이 되어 있다는 걸 보고요. 저도 아주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사적인 역사에서 기술한 내용과 또 이렇게 과학적인 그런 그런 탐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불일치가 되면은 뭐가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적인 기록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 때문에 분명히 나온 데이터와 사적인 기록이 맞지 않았으면 그건 뭔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지금 의림지의 축적 또 개보수 과정에 대한 정확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래도 상당 부분은 추론이 가능합니다. 공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충분히 제방이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여러 차례에 걸친 그런 개보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여러 차례에 걸친 그런 홍수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이제 훼손이 되면 당연히 개보수를 해야겠죠. 또 그럴 때 주변에 있는 토사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혼에 저수지 바닥에 있는 그런 토사를 준서져 썼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아마 투복 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지용 박사님 오늘 발표하신 그 물리 탐사, 물리적인 그런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의림지에 좀 더 정밀한, 또 정확한 그런 공학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진호 교수님, 전공이 수리도 아니신데 굉장히 수리 쪽에 지금 많이 또 배중을 하시고 굉장히 흥미있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중요한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의림지는 이중 수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이런 농업 수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형태의 수리 체계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다른 곳에 가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의림지만의 독특한 방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체계를 유지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유일하냐 또 그렇지 않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정리를 굉장히 잘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31조에 보시면 이중구조의 수리체계 방식을 이용한 이유를 해가지고 3개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다 맞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평가를 하셨다. 그렇게 여기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독창성에 관계없이 이 의림지를 중심으로 한 관계 시스템상에, 관계 체계상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나중에 좀 더 어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떤 공학적인 접근, 공학적인 분석, 어떤 필요하다면 자료 이런 걸 좀 덧붙여서 공학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제천 지역은 이게 이제 평야부가 좁기 때문에 역시 이제 수원공이 그래서 이제 물을 담는 물그릇을 크게 만들기가 어렵고 지금 뭐 50만 톤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사실은 뭐 10만 톤도 안 되는 게 또 30만 톤짜리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50만 톤 정도 규모면은 비교적 그래도 괜찮은 규모의 저수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또 산간지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 보면 차렷 물대기라 하는데 지금 공학적인 표현으로 이제 내리흘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윗눈에서 아랫눈으로 또 아랫눈으로 해서 물이 이제 순차적으로 관계가 되고 또 위에서 빠진 물이 아랫눈으로 흘러 다시 들어갑니다. 또 그 다음 눈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용수의 이용이 관계 용수의 이용이 굉장히 제2용이 높은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그런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아까 토양 얘기를 했는데 이 토양이 소위 말하면 점토가 많이 있는 점토질 토양일수록 이 물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수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지만 배수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논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뭐 배수가 잘 돼야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일림식 그런 차량 물대기의 그런 방식이 유효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여기 이제 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재원은 사실 지금 우리말로는 좀 보시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 많은 그런 아까도 보면 또 방죽이라는 얘기도 쓰셨고 여러 가지 형태가 쓰셨는데 최근에 이제 얘기하기로는 이제 영어식 표현을 많이 씁니다. 팜펀드라는 얘기를 이 뚝방, 방죽, 또 팜펀드, 또 일본식 표현으로 보면 일종의 조정지 이런 형태의 그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저수지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넓은 경우에 물이 한꺼번에 많이 필요한 이항이라든지 이럴 때 물을 한꺼번에 대주기가 벅차니까 밑에 물을 내려주고 나서 물을 나눠주게 되면 훨씬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역시 이제 의림지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핀들 방식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그 아까 잠깐 오기 전에 가봤습니다만 이제 취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취수하는 방식 지금 그 의림지가 사용하는 방법은 사통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곳에부터 낮은 곳의 물을 취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개의 사통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스핀드가 수동으로 손을 돌리게 되면 굉장히 많이 돌려야 이제 사통이 열렸다 닫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심층수를 취수한다는 표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통 자체가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높은 곳은 항상 취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따뜻한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에 물을 취수하고 수위가 낮아지면 또 그 밑에 물을 취수하고 이런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심층수를 취수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몇 가지 소소한 것들은 좀 정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또 다른 그 토론을 통해서 교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런 저수지 역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생태적인 역할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지금 많은 논이 있죠. 역시 그 아시아 모순지대는 농업이 중심이 되고 특히 이제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는 거의 모든 농업이 논농업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밭작물이 좀 많이 증가했지만 논이라는 것은 결국 이게 습지입니다. 사실은 인공을 만든 습지죠. 이 때문에 이 논이 상당한 그런 생물 다양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논이 겨울에도 물을 대주고 있습니다. 물론 온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온이 낮아서 물이 얼거나 할 수가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높으니까 별로 얼지도 않고 그 많은 물고기들이 논에서 잠을 자고 있죠. 언제든지 따뜻해지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죠.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겨울철에 물채우기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갖고 있다. 이 생태가 상당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다양성에 대한 그런 정리 굉장히 잘하셨고요. 그런 거를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의림지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약간 초점을 좀 맞춰서 일반적인 거는 빼놓고 그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의림지의 토사 퇴적층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7m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비가 올 때 특히 이제 강도가 높을 때는 이 토사가 유출이 많이 심해져. 즉 침식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침식이 위에서 빠르게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의림지에 그만큼 많은 토사가 짧은 시간 내에 축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경과됐다는 표현보다는 이 토사의 그 유실이 상류에서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밑에 빠른 시간 내에 깊이 토사가 퇴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좀 더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저수지 공학적인 기능만 얘기해가지고는 재미가 없고요. 사실은 이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자원의 그 발굴입니다.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이 역사문화자원 여러 가지 공동체 행사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내용들이 농업문화유산의 아마 큰 평가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좀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운 감이 좀 많이 있었지만 이 의림지만이 갖는 그러한 다른 것과 차별화된 그런 몇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잘 정리를 하면 등재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 요약을 하진 않고요. 아마 어림지 전반에 관한 오늘 발표자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아마 어림지만이 갖는 어떤 특성이라는 그런 포인트에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유학열 박사 부탁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발전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유학열입니다. 오늘 아마 저희가 이 토론에 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나라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던 국가 중요 농업유산 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으로 좀 일하고 있고, 또 윤홍문 교수님이 지금 회장으로 계십니다만은 우리나라 한국 농업유산학회에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아마 저 모처럼 고향에 왔습니다만 고향이 제천이라는 이유로 초대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네 분의 주제 발표, 네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는 주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많이들 놀라셨죠? 우리의 의림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게, 아마 아까 어느 주제 발표분이 오늘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아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점입니다. 역시 1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의림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들이 이제야말로 서서히 이렇게 새롭게 발굴되고 재인식되는 그런 출발점이지 않나 싶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 또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가농업유산 제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듯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농경 문화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귀중한 자원들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새롭게 인식하고 그것을 앞으로도 수백 년, 수천 년 계속 보존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아까도 와도분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다른 그 문화유산, 자연유산과는 달리 어떻게 표현해 보면 살아있는 유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림지라는 그런 저수지만 봤을 때 그냥 그 당시에 누군가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보존해 왔구나라고 하면 그뿐이겠습니다만, 아마 그것이 통해서 또 수십 농가가, 아니면 그 이상의 농가가 현재까지도 농업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농업 행위를 통해서 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농경 생활만 볼 수 있는, 어떤 농촌에서만 볼 수 있는, 또 아까 제천의 의림지에서만 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양식, 문화,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세대가 지나오면서 앞으로도 멈춰있지 않고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계속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다른 그런 경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과는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네 분의 발표자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분에 대한 하나의 코멘트는 좀 전에 김선주 교수님께서 좀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도 많지 않고 해서 저희 의림지가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서 등재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더 필요할 것인가.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 시와 또 저도 몰랐습니다만 의림지를 사랑하는 모임, 또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오고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더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오늘도 충분히 그런 논의가 되었고, 아마 여기서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경관, 몇 개의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분들이 채워놓으면 될 것 같고요. 또 행정은 전문가나 또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뒤에서 서포팅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과연 우리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변해야 될 것은, 나 역시 그렇습니다만 그동안의 우리의 의림지는 그냥 우리 지역 주민의 쉼터, 그냥 휴양지, 유원지 정도의 인식이었습니다.
누가 오면 의림지 와서 바람이나 쐴까? 가서 뭐 좀 먹을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많은 쉼터로서 휴양의 기능을 제공해 줬습니다만, 이제는 오늘도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 의림지가 갖고 있는 이 가치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가치를 우리 스스로 한번 인식해보고, 또 이것을 결국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물론 오늘도 여기 참석하셨더라 믿겠습니다만은 그 의림지의 관계 배수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분들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오늘은 그런 발표가 없었습니다만은 제천도 분명히 그 농사 짓는 분들이 고령화되시고 또 후계자가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분, 그렇게 우리의 농업, 우리 시내에 인접해 있는 이런 농업을 결국 또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농업인입니다만은 또 우리 지역 주민분들도 그것을 많이 서포팅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로서는 의림지가 갖고 있는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 스스로 한번 재인식을 해보고, 오늘 듣지 못하신 다른 우리의 가족분들 또 친구분들에게도 좀 전달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인식만 변해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서 지금 20여 곳이 지정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른 나라 제외하더라도 중국이나 일본 이런 사례를 보면은, 특히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런 전통들, 문화유산들을 잘 보존 계승해 오고 있는 그런 핵심 주체는 역시 지역 주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것이어서 일부러 무엇은 그 의림지에 대해서 새롭게 조직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가지고 충분히 의림지가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발표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단절되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거기서 한번 되찾아서 복원을 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또 복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은 없는 조직이 의림지를 또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식 변화와 의림지를 보존 개선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좀 찾아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림지를 중심으로 해서 농경과 관련된 문화, 민속, 어떤 토목적인 기술, 경관 이런 것들이 오늘 발표 속에서도 무수히 점점점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재조명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로서 이렇게 묶어져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농업유산은 의림지로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림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우리의 지역 주민들의 생활, 우리 지역 주위에 있는 자원 환경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농업유산으로 지정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지금 국가유산이나 세계 중요 농업유산은 어느 하나의 어떤 지점이라든가 어느 하나의 저수지라 어느 하나의 다랑이 농 이렇게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주변에 그것을 지켜내고 관리하고 있는 사회 시스템까지 포함하기 때문에요. 그런 점 명심하시고 아까 많은 점점 흐트러졌던 여러 중요한 자원들을 우리가 한번 엮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지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전문가분들이 또 해야 될 목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이것저것 다 중요한 것을 듣추는 건 좋습니다만은 정말 이게 농경 문화에 또 의림지라는 어떤 그 큰 개념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의 엮을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됩니다. 오늘 저도 많이 반성되고 공부도 됐습니다만은 우리 제천 시민 여러분 의림지에 대해서 새로운 아마 시각, 새로운 눈을 오늘 떴다고 생각됩니다. 농업유산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림지는 의림지로서 제대로 남기면 됩니다.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또 등재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오늘의 이 워크숍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의림지를 다시 한번 재인식하고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아마 핵심적인 이번 토론에 있어서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농림수산식품부가 국가농업유산으로 1호, 2호를 이미 지정했습니다. 1호는 청산도이고 2호는 이제 제주도 밭돌담입니다. 그럼 이제 금년 9월 말까지 이제 농림부에 서류를 제출하면 아마 10월 달에 우리가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심의를 하면 뭐 3호 또는 4호, 5호 몇 개를 더 추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몇 개를 추가할 적에 가장 큰 기준이 뭐가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 생각에는 아직은 이게 국가농업유산의 차원보다는 이게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낼 만한 그런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가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네 분께서 굉장히 분야별로 심도 있는 그런 분석과 전문성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무엇을 더 추가해야 되냐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미 국내적으로 1등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누가 봐도 1등인데 이게 일본에 갖다 놓으면 또는 중국에 갖다 놓으면 이게 어느 정도의 위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이런 수리시설과 비교해서 어떤 특별함이 아니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굉장히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유 박사도 그런 측면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분야별로는 좀 빠진 게 있다면 그 경관이라는 분야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경관. 아까 위에 산에서 내려오고 또 저수지로 이어지고 또 아래 논으로 이어지는 약간 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 경관이라는 측면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여러분 여기에 또 어림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을 더 강조하고 이 모임의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한번 말씀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듣기로도 참 많은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이 네 가지를 이제까지는 이제 분야별로 깊이 있는 분석이었다면 이제는 종합을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어떤 주제로 과연 수리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종합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이름으로 종합을 하는 것이 이것이 경쟁력이 있는가 그것을 아마 고민하자. 그게 핵심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아마 이게 이제 어림지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죠. 우리 김용갑 선생님이십니까?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이름이 거기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이제 제 나이가 이제 60인데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이제 여지껏 살고 거기를 떠나지 않고 살던 사람인데 우리가 이 국가농업유산으로 되더라도 이림지에 오래 살던 사람들은 한 십몇 년 전, 20여 년 세명대학교가 들어서고 나서까지도 여기가 문화재니 뭐니 해가지고 사실 화장실 하나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작한다고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우리는 이게 참 규제나 뭐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그런 규제는 이 농업유산이 되더라도 규제가 생기고 뭐 이러면 이 같이 협조를 할 수 없고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참 뭐 그런 규제가 없고 뭐 발전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신다 이길래 참 좋습니다. 같이 좀 동참하겠다. 이렇게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저도 모르는 그런 참 뭐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모르는 그런 부분들을 참 박사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또
한 가지 더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 그 동네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95 잡수신 분. 네, 95 잡수신 분이 거기서 이제 뭐 농업 쪽으로 시험장을 하고 뭐 이제 옛날부터 시험장을 하고 이랬던 분이 지금 정신이 아주 말짱하신 분이 살고 계시는 분이 있고 또 거기서 대대로 몇십 년을 살던 저기 몇 대 뭐 20대 시기에 살던 그런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이게 거기서 사시는 분이 이제 84 되신 분, 75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 지금까지까지 살아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좀 조언을 좀 얻었으면 더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고요. 그리고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하여튼 연구들 하시는 일 하시는 분이나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우리가 아는 대로는 내가 의림지에 사는 그 죄로 하여튼 많은 협조를 드릴 테니까 협조가 아는 대로 협조를 드릴 테니까 하여튼 고생하시는 길에 아주 잘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 지정 또는 유네스코에서 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의 그 지정과 규제 방식하고는 지금 이게 FAO입니다. 세계 식량 농업기구죠. FAO에서 하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 그리고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국가농업유산의 제도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점은 전성, 활용 이 부분에 그래도 많은 포인트를 두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정이 되면 그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라도 지금 참석해 주신 분 중에서 오늘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좀 지적할 말씀이 계시면 한 몇 분 정도 말씀하시죠. 오늘 교수님들 말씀 많이 잘 들었는데요.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여기 김주영 교수님께서는 용두산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을 의림지에 가두고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요 뒤에 보시면 또 의림지 수원은 깊은 산곡을 지나 흘러오는 관계로 수원이 한랭하여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의림지가 김제 벽골대나 밀양 수산대와 다르다고 하는 그 점을 좀 더 핵심을 좀 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을 드는데 그게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예를 들자면 지금 폭포 앞에 있는 한 2m 정도에 되는 시멘트 구조물을 치운다고 그러면 지금 비룡담에서 내려오는 물이 과연 의림지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옛날에 비룡담이 없었을 때도 과연 명암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의림지에서 가둬가지고 나갔을까?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의림지가 지금까지 존속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김제 벽골재와 밀양수산대가 가지지 못한 밑에서 솟아나는 물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들께서 그동안 몇 번 제가 탐색을 해도 그쪽 면을 건드리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마 그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도 오늘 시청에서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의림지에 들어오는 물이 수분이 한 3개 정도, 4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가 올 때 이렇게 토사가 쌓이고 하는데 그것을 아예 의림지로 들어온 생활 폐수가 아니면 그런 물들이 의림지 저 위에가 발달되면서 그쪽의 물들이 그리 유입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더구나 걱정되는 것이 이번에 이제 박물관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지어지는 그 폐수들도 그게 그냥 의림지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사실은 의림지가 13m의 그 깊이를 유지하고 물이 깨끗하고 차갑고 한 이유는 그게 가장 물이 솟아나는 물이 양이 많다는 거고 그 양이 얼마인지도 지금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1일 날 비룡담에서 내려오는 물을 사진을 찍고 폭포수로 나가는 물을 사진을 찍어보니까 거의 3분의 1 수준도 안 돼요. 비룡담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래서
의림지는 다른 데하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고유한 특별한 솟아나는 물이었다는 그 얘기가, 제가 그래서 요새 그 복지관에서 옛날 어르신들하고 이 의림지에 대한 얘기를 몇 번을 나누는데, 그때 본 분들이 의림지가 아까 말씀드린 터졌을 때 그 안에서 솟아나는 물을 보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저기 하실 때 오늘 참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의림지가 다른 데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특별한,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를 그런 쪽에서 찾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이쪽에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가운데. 예. 저는 의림지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광 총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림지에는 두 개의 마을이 있어요. 대천시 모산동 이송하고 송암면 노화산이라는 지금 말씀하시는 신당 마을인데요. 그래서 의림지에는 두 사람의 대표가 있는데 김영광 총장님하고 제가 노화산 이사인데요. 제가 의림지에 살면서 가장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 게, 정말 서만시대의 북쪽안에서 천년의 역사를 가진 이 유명한 곳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의미를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투데이, 얼마 전에 투데이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저가 알기로는 서만시대의 축도관에서 지금 이렇게 자랑스러운 의림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뭐 삼국시대에 뭐 있는 이런 얘기를 쭉 읽어보면서 이렇게 제가 혼란이 오더라고요. 아, 그럼 이거 사람들한테 말할 때 이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의림지에는 저희 동네만 해도 120가구에 한 900명이 살고 있고, 오사리통에도 한 900명이 살고 계시는데, 세명대학교 포함해서 지금 2,0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사실은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연구도 하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식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두 개의 마을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그 마을 사람들은 의림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해요. 제거를 들어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체계화돼서 어떤 오늘 이렇게 토론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돼서 우리가 주민의식을 가지고 의림지를 지키고 모노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그 외래어종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침마다 이제 남편하고 의림지를 한 바퀴 돌아요. 해마다 저녁마다. 그러면서 그 외래어종 뱃사고들이 항상 이제 토종을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고, 행사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외래어종 캐치 행사를 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분야원들이 가서 뭐 국시관에도 그런 청년들이 영상을 진행하고 통장님이 도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의림지에 살면서 의림지를 유지 발전에 대해서 의림지 주민들이 가장 일차적으로, 물론 시에서 주관을 하시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여기에 참석을 안 하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듣고 가서 뭐 전달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도, 그리고 저가 또 베테랑하게 생각하는 거는 세명대 교수님, 이창기 교수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이렇게 의림지에 대해서 매일처럼 이렇게 연구하시고 그런 거 아까 제가 느끼면서 아, 정말 기여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림지란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항상 사람들한테 제가 자랑을 해요. 뭐 시사도 하고 저도 이제 그런 세계 3대 대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그 중에서 원본이 남아있는 건 우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뭐 이렇게 정확한 어떤 그걸 모르면서 이렇게 들려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의림지에 살면서 제 딴에는 의림지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의림지를 볼 때마다 이제 뭐 배고수를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의림지에는, 저희 마을에는 다음 카페에서 노화산미라는 이제 카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카페 일단 올리고 시청 오케이 민원도 제가 의림지에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게에 계신 공무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개선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올리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주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문화유산을 존재한다는데 나라를 자부심을 가지고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계속 연구하셔서 어떤 체계적으로 어떤 색깔을 나온다면 가장 먼저 이렇게 알아야 될 사람들이 의림지 사람들이라, 그리고 의림지 사람들이
갖고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뭐 시대가 이제 주민 주도, 주민 참여의 그런 시대입니다. 좀 이왕 모임을 만드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블로그도 만드시고 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동자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노동자 시설입니다. 첫 번째, 주제해 주신 분에 대한 보완사항만 다시 말씀드리고, 노무나유산이 되도록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어린이집의 비종단 쪽에서 본인들이 왔을 때 지적부가 이게 어린이집 저수지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기 다리를 전부 들고다니는 하나 크다고 인공을 만들어놓고 원형을 보존하지 않는 차원에서 그냥 들고다니느냐 코나 부스나 이런 거를 제가 지역 정부에 제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2003년도 4년도에 그때 이제 대보수 아까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현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개발, 본저 수지는 조금 별로 안 했고요. 쭉 볼거리를 짓기 위해서 쭉 그렇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본저 수지가 전체가 하나 있었는데 옛날서부터 내려오면서 수야가 나타났는지 지금 수경 부대가 깔린 부분이 토사납게 정이 됐는지 조금 아마 너무 선대를 했으니까 자세히 모르고 어쨌든 그 그람 밑에 우리가 노종공사에서 아까 이제 수조합 시절에 돌을 만들었어요. 그 수심 만축에 1m40 밑에 가보면 다리 밑에 이게 도박 사이로 돌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투자 피적으로는 모델수도 못 들어가게 이제 선배님들이 그렇게 작업을 해놓으시고 더 우리 저쪽 저수지에 물가를 뺄 때는 그 강락판을 빼서 아까 그 수분 넘쳤던 그 여수로 쪽으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빠지는데 지금 물이 많으니까 그 물은 물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 정도는 일단 여수 쪽으로는 못 들어가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고요. 제가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용두산에서 물이 흘러 충수만 오는 게 아니라 이때 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수지는 물은 어느 정도는 압니다, 조금씩. 이게 이제 많이 나느냐, 집대를 하느냐, 진짜 유관을 진짜 보일 수 있는 양이지. 그 판단은 이제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유지 관리를, 저수지 관리를 하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물이 쭉 빠져서 이제 예를 들어, 저수지가 뭐 20, 30km 남았다. 그럼 뭐 밑에서 생기는 물이 나오면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적은 크게 보지 못했다. 우리 나는 미량은 나오겠죠. 이제 수면에 나오는 분들. 우리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그 수서 나오는 증상은 미량이겠지만, 조금만. 글쎄같이 뭐 죄송합니다. 조금만. 지금 말씀하신 그 다리 위에서 제가 모내기를 하기 전에 낙엽을 떨어뜨리면 분명히 번댐에서 물이 흘러서 폭포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물을 쓸 때는 여기서 나와요. 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현철도 나오는 물을 정도는 아니다. 나중에 더 전문가들 보시겠습니다. 그거에 답변은 이제 우리가 그 관리를 우리 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중요한 포럼을 했는데 작년에도 이게 신청됐다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이나 우리 팀 모두가 합쳐서 우리 노동자도 같이 협조해서 갈 테니까요. 꼭 우리 씨가 중요 노원문화유산에 선정이 의미를 가졌습니다. 약속한 대로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마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발표하신 분들께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줄여서 한 1, 2분씩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저기 강 교수님부터 왼쪽으로 한 말씀씩 좀.
저도 이것을 처음 해달라고 해서 참 고민 많았습니다. 그래서 쭉 해봤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그래도 자료가 좀 찾으니까 나왔어요. 뭐 제가 한 자료도 있고 정리해봤더니 그럭저럭 만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좌장님께서 말씀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관 분야를 추가하는 문제, 그죠? 하고 또 의림지를 사랑하는 모임의 활동 내용, 이건 포함 안 됐거든요. 청주 제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은 솔방죽 관계는 추가를 했는데 의림지 사랑하는 모임에서 하는 내용은 전혀 몰라요. 만약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삼만시대니 삼국시대니 자꾸 혼동이 온다는데 과거에 이병도 박사께서 무슨 한국 사관이라는 큰 대작을 지으면서 이 3개의 고대 저수지를 삼만시대에 축제한 것으로 기록하는 것이 한 문장 나온대요. 그것 때문에 역사교과서가 실렸어요. 그런데 신진남자들이 쭉 다시 분석을 해봤더니만 과학적 근거가 없고 이병도 박사의 말 한마디가 결정했다 해가지고는 증거를 대라 해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우리 김종 박사님께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파기도 하고 뭣도 하고 해서 했는데도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은 저수지가 차곡차곡 퇴적된 대로 그대로 쌓여 있다면 탄소동연소 분석하게 되면 연도가 대개 거의 나와요, 정확히. 그러나 실제로 해봤더니만 위에는 연도가 높고 2000년 이상이 나오고 밑에는 1900년, 1800년 나왔단 말이야. 이만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그동안 홍수라든가 뭐해서 교란이 자꾸 되면서 퇴적된 데 또 퇴적되고 또 뒤집히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00년 전이다 3000년이다 분명히 우리가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제주천시에서 이거에 대한 중점적으로 교란되지 않는 지역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을 보링을 해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아마 보다 더 정확한 연대가 나오지 않을까 그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밑에서 용출수 나오는 거 전혀 말이 없다는데 제가 쓴 글의 63페이지 중간에 수위의 유지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의림지는 전층의 안반에 용손이 있어 일정한 수위 유지가 가능하여 다양한 일이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뭔가니 그 대홍수 났을 때에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걸 지역 주민이 많이 봤다면서요. 그걸 증거로 해서 여기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출수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돼요. 즉 유입량과 유출량 있잖아요. 이걸 측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잘 모델링 해가지고 하게 되면 과연 용출수 나오는 건지 아니면 순수한 유입수에만 의해서 유지되는 건지 아마 그 결론을 낼 수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이 정도만 말씀하죠. 시간이 없습니다. 네. 네, 더 못할 건 없고요. 오늘 방청객에서 말씀하시는 거 봤더니요. 참 이 시적절하게 이 워크숍을 잘 열었다. 그래서 우리 한길수 소장님이 왔을 때 이 프로젝트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놀이하다가 던져놓고 끝나는 거예요, 대체로. 그래서 이번만은 좀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이 프로젝트를 해달라.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팀들한테 정말 명소 이 팀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우리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요. 공들에서 아마 우리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저도 그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라든가 국가유산 등재 심사부터 주도도 해보고 이랬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주민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문화란 건 특히 주민들의 그 마음이 살아있냐 없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문가가 와서 평가하더라도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전문가이기 때문에 구단이기 때문에 보입니다. 보이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줄 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통 하는데 문화는 창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잘하신 분들, 또 우리 황길식 그 소장님 포함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보시는 회장님, 진짜 그 의견을 아까 그 지혜 농업유산 등재 기준 얘기했는데요. 저도 미리 스크린 여러 번 해봤어요. 우리 일반 그 무형문화재라든가 무형문화재 지정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봤더니 더 이게 핵심이 어떻게 하면 이제 21세기에 농업유산이 바뀝니다. 패러다임이 엄청나게 바뀌었죠. 7차 이미 그 산업화로 이렇게 진입했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이제 농촌정책 가가지고 제가 인문학자인데도 그쪽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부릅니다. 왜 부르는가 봤더니 바로 인문학 이 자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술에다가 제3의 인류가 행복하고 정말 살만나게 만드는 게 뭔가, 그래야 지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국가 예산도 앞으로 이쪽으로 많이 투자할 거고,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거듭 얘기합니다만은 의림지가 그 세계 농업과 관련된 발자취 역사유산 중에서 좋은 미래 모델이 되기를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심정이고, 저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아까 경관 영역도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의림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할 수 있고, 주민들하고 아까 교육, 저도 봉사 많이 합니다. 가서 또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도 드리고, 오늘 우리 또 고향인 우리 저 박사님 오셨는데 나중에 또 기회 와가지고 한번 초청하세요. 이야기도 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할 얘기를 많지만 몇 개만 추려서 얘기 드리면, 아까 그 밑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는 제가 한 10년 전에도 그 물리 탐사를 해보면은 호수가 조용히 이제 퇴적물이 위에서 이렇게 딱 덮여버린 것도 있고, 흐르는 물에 의해서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위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그 밑바닥에 구멍이 있어요. 물리 탐사 보면은. 그렇게 일정한 두께 퇴적이 있지만 그것이 밑으로 이렇게 쳐진 게 있어요. 그 밑에 자리 받치고 있는데 305m에서 한 310m 정도, 또는 308m 정도. 그 정도 두께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밑에 호수에는 확인할 게 없지만 제방체는 시추를 하고 또 발굴 단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한 5m, 4, 5m 이상 이제 자갈청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위로 쫙 연장이 된다면은 거기는 충적, 추후 또는 충적, 선상지성, 충적 자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시 같으면 그 자갈 쪽으로 이제 물이 계속 흐를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자갈청이 지하수가 잡히는 거고. 아마 갈수기 되면은 이제 좀 약간 수위가 떨어질 거고, 뭐 홍수기 때는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한 20%, 30% 공곡이 있다고 할 때, 그중 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물이 결국은 밑으로 쭉 흐를 수도 있고, 어린지 쪽에 이제 산이 양쪽으로 받쳐주고 이렇게 세계형으로 이제 한 3m 이상 되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쪽 물이 흐르지만은, 거기 딱 받쳐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지하수가 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 자체가. 그래서 이제 서피스, 그러니까 지표수하고 지하수가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어림지라는 그쪽에 이제 그런 어떤 공간에다가 계속 이렇게 물을 공급하는 건 확실히 많습니다. 맞는데, 그럼 지표수는 얼마고 지하수는 얼마냐 이런 걸 조사하려면은 이제 정천이, 과거 같으면 이제 우물 조사를 한다든지 시설을 더 해가지고 뭐 지금 자갈청에 있는 그 지하수를 또 조사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다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런 조사를 하기는 좀 역부족이고 상식적으로 이제 상식선에서 하고, 또 어림지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이 어디서 왔느냐 할 때 지표수 지하수가 어우러져가지고 그런 입지 환경에서 그걸 어림지라는 거를 계속 유지시키고 했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주 뭐 굉장한 갈수기가 와가지고 뭐 충격청에 있는 자갈청에 있는 물까지 다 빠져버렸다 하면 어림지도 물이 없는 거죠, 당연히. 네, 그런 시점들이 아마 뭐 기록에서 몇 분 있지 않겠느냐, 기록책에서 잘 뒤져보면은. 그런 거하고 좀 연관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뭐 혹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 드리면은 어림지 저수지 퇴직청 그렇게 아까 교란되지 않은 퇴직청이 그러면 어디 있느냐 그 연대가 얼마냐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좀 있었잖아. 그리고 거기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저방체 밑에서는 한 310m, 50cm 밑으로 가면은 이제 자갈책이 나오는데 그 경계부에 약간씩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삼국시대처럼 공사할 때 완전히 다 제거하지 못하고 호수성 퇴직청을 조금 남겨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공사를 한 거예요. 지금은 자갈청 제방체 그러니까 현재 어린지 제방체 바깥 외벽에다 발굴한 그 다음에는 308m나 308.5m 사이에 한 10cm, 5cm 또는 뭐 한 20cm 정도 있는 그 호수 퇴직청 그거는 바로 현재 어린지 밑에서 퇴직청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연대를 해보면은 과거에는 그런 자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어린지 밑바닥에서 1920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제방체 밖에 어린지 호수에서나 같이 퇴직된 똑같은 그런 매지는 2500년, 2600년 뭐 이렇게 나와요. 보정하면은 BC 한 8, 9세기가 돼요. 청동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아직 이제 이거는 자료만 갖고 있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연대는 가장 젊은 연대가 한 1700년, 뭐 1800년 BP인데 그것도 보정하게 되면 이제 AD 뭐 1, 2세기, 3세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린지가 처음에 이제 상당히 자연적인 환경, 자연재방 안에서 만들어지다가 아마 쐐기형으로 만들어진 그쪽으로 물이 계속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인위적으로 하기 전에도 벌써 그쪽으로는 물이 계속 빠졌고 사람들이 이제 한 뭐 수백 년이 지난 퇴적체가 올라오니까 이거 아마 물 효용성이 적어지죠. 그럼 제방을 좀 올리면 또 물을 활용하지 않겠냐 이런 필요성이 생겨가 조금씩 이제 올렸는데 아마 역사 기록체로 보면 AD 한 5세기경 그때쯤에 아마 1m, 2m 올리지 않았겠느냐 이게 아마 그걸 추측이 대로 지금 추측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통일시대 시대 때 뭐 AD 8세기까지 아마 2차적으로 했는 거 아니냐. 이게 아마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해석으로 지금 되고 해서 시기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 건 나중에 또 기회 있습니다. 예, 뭐 앞서 스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요. 저는 할 일이 별로 없는데요. 아무튼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랄까요, 올해 2월 달부터 어림지에 그냥 푹 빠져버렸습니다. 뭐 원래 물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서도 제천 어림지하고 어떻게 되다 보니까 필연의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백하자면은 과학으로서 수리학을 하기보다는 문화로서의 수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서도 지금 김선수 선생님 스핀들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뭐 정확합니다. 그 전에 벌써 김학기 소장이 와서 벌써 기뜸해 주셨습니다. 그 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위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제가 잘못된 걸 벌써 인식을 했는 상태인데요. 어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제천 주민들, 여수인들 만나본 적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 공부는 뭐 사실은 서재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김용갑 선생님도 지금 85세, 84세, 94세 노인들 많다. 저한테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찾아뵙고 공부를 더 하도록 할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전에 윤영근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지금까지 공부하는 것은 거의 다 과거 얘기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현재이고 미래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유지해가는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얘기를 하다 보니 거의 과거 얘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더 치열하겠다면 충분히 등재 이상을 떠나서 우리 행복한 어떤 농경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 올리겠습니다.